네, 오후 분과별 발표 마무리 잘 하셨나요? 자시 전체 토론방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세윤이라고 합니다. 2020년 온라인 한글날 학술대회 한글 문해력을 통해서 본 삶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글과 문해력에 대한 의미를 다양한 사례와 연구를 통해서 발표를 들어보았습니다. 오후 분과별 발표는 1분과, 2분과, 3분과가 리터러시의 확장과 심화, 민주주의는 리터러시를 필요로 한다.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해 보았는데요. 리터러시라는 의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이지 백과사전에 의하면 리터러시는 확장 개념으로 인해서 문해력, 문신력, 해석과 표현력을 의미하는 넓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외래어에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보화 리터러시, 또 미디어 리터러시, 그래서 문법력, 문해력, 뭐 이런 해석력을 말을 하는 겁니다.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단지 언어를 읽고 쓰는 피상적인 의미만을 내포하는 개념이 아니고 변화하는 사회에서 적응하는 대처 능력으로 그 개념이 확대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의 문화력이라는 주제로 이제 마지막 지역 분과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내빈 여러분께서 이렇게 직접 참석해 주셨는데요. 지역 분과 토론은 여강길의 장주식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강길 대표 장주식입니다. 요주 지역 사회의 문해력에 대한 그 4분과 발제와 이제 토론이 이어질 텐데, 요주 지역의 전체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요주시장 이항진 시장님이 이 자리에 외모로 함께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주시장님 말씀을 먼저 들어볼 텐데,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오늘 참가하신 4분과에 참가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주 시민사회 문해력에 대한 발표를 사례 발표를 두 분이 준비해 주셨는데 책배여강의 원순식 선생님 발제자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주 토닥토닥 도서관의 김동헌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따 토론이 일어날 텐데 토론으로 경기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학민 이사장님이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요주시의원 한정미 의원님도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마이크를 시장님한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주시장 이항진입니다. 오늘은 한글날을 맞이하여 이제 그 경축하여 우리가 학술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준비된 원고대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인간다움이 어떤 것인가 요즘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다움은 본능적인 의사소통을 넘는 것은 아닌가. 본능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거는 아마 생존을 위한 그런 의사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건 어찌 보면 내 자신과 관련된 또는 생물학적인 의사소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만화의 말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글이라는 형태로 변화되는데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날아다니죠. 휘발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날아가는 것을 잡아놓은 것이 글의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은 반드시 추상화된 개념이지 구체화된 개념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 하나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말이 구체화되어 있다는 것은 추상화된 것들이 공통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것이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뭐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훈민정음의 과학성, 우수성
애민정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 것 같아서 원고 내용에 있지만 그 얘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왜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저는 이제 정치인인데요. TV만 틀기만 하면 누가 옳으니 그러니 진영 논리 싸움에 아수라장이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 또한 그 중심에 늘 서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려고 우리가 사람이 사는가? 그런 데서 문자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소통에 대한 얘기를 좀 쪼개서 말씀드리면 여주 지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아주 심각한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또는 장년층하고 청소년들하고 장년층하고 어르신들하고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건 그렇다면 이 소통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아까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리터러시, 문해력 이런 것들은 이런 범주에 속해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도래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작동 원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찾아봤더니 비트, 즉 0101,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 이진법 위에 숫자의 개념을 얹혀버리고 그 수학적인 계산 능력 위에 우리의 문자의 그런 기호들이 작동하게끔 만든 것이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것이 속도가 빨라지고 저장 능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간의 말을 쫓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만약에 친구가 없다면 기계들이 진이야 그러면 뭐 바꿔줘 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시절로 바뀐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환원, 되돌아가는 것이 어떤 근본의 방법을 찾아내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길을 쫓아 가다 보면 결국에는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그 한글에 있지는 않느냐. 그분께서 왜 이 글을 만드셨을까? 본인은 한자로서 능수능란하게 다 글을 쓸 수 있는데 새로운 글을 왜 만들었을까? 그렇게 새로운 글을 만들게 되면 결국 권력을 나누게 되고 권력을 나누게 되면 권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런 길을 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로 갑자기 튀어 넘어가는 이야기 말씀드리면 평화란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와 반대되는 뜻을 말하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게 평화의 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평화에 얘기할 때 정의 없이 평화 없고 용서 없이 정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우리 문자나 문해력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또는 나의 욕망에서 솟구쳐오는 그 느낌에서 이것이 어떻게 함께할까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속에서 여주 시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시장이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야? 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런 복잡한 문제가 저에게 처해 있는 문제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
다시 세종정신이거나 또는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무엇을 고민했는지, 그때 만들어진 것이 500여 년이 넘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찾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문의 길, 사람의 각자의 문의가 있는 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기 화면에 계신 분들이 모자이크처럼 점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비트 세계의 하나의 점일 수도 있죠. 그것이 모여서 그림이 되고 세계가 되고 우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의 명확한 개념인 문자에 대하여, 의사소통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이 자리였으면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또 저에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고 싶소? 이거는 왜 이렇게 잘못했어? 이런 얘기를 질문해 주신다면 혹시 제가 부족하지만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다 싶고요. 이러한 오늘 선생님들과의 이러한 좋은 자리가 오늘은 비대면으로 만났지만 내년에는 함께 만나서 사람 남산하는 그 자리에서 서로 어울렸으면 하고요. 저의 사실은 조그만 바람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한글 단체, 한글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언제 한번 뵀더니 여주로 꼭 오고 싶다. 여주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전해주신 적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여주에서 정말 우리의 근본적인 길을 한번 걸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이 바쁘셔서 4시 반까지 지금 바쁘신데도 외부로 들어오셨는데 4시 반, 그것도 4시 반까지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외로 시장님이 말씀을 상당히 축약해서 연설을 짧게 해주셨는데 시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참석해 주신 발제는 우리가 이따 다 충분히 할 거니까 어려운 걸음 해주신 토론자 두 분께 잠깐 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글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왜 만드셨을까? 지금 그런 물음을 던지셨고 아마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소통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에 시장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한글을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주에 와서 연구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시장님한테 하셨다고 지금 전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시장님 말씀을 이해했지만 지금 참석해 주신 우리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학민 이사장님 시장님 말씀 들으시면서 또 평소에 여주 지역사회에 한글과 관련된 또 어떤 그 소통, 문해력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나오는 거죠? 하면 되나요? 들려요? 네, 말씀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문화재단의 김학민 이사장입니다. 저 현재 점동면 도리에 사는 그런 인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아마 불려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섹션에 그 토의가 되고 발제가 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 얘기할 수 없지만 큰 주제로 보았을 때 한글과 문해력, 민주주의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잘 잡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언어라는 게 소통의 문제고 결국 소통은 그 개인과 사회의 그럴까요? 그런 이 와의 어떤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전달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개념으로 문해력이라는 거를 집어넣은 것 같은데, 전 문해력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발표가 있었던지보다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태까지 문해 교육은 그 어려움에 어렸을 때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한글을 읽히지 못한 분들한테 글을 가리키는, 그걸로 이제 보통 문해력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문해 교육 뭐 이렇게 해서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글자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 개념으로 한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글이 오염되고 정말 그 국적 불명의 이런 그 숱한 단어들이 또 이제 디지털 사회 되면서 이런 속어라든지 약어라든지 해서 도대체 글자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모르는 이런 문해력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장님 계신데 제가 곰곰하게 여주가 세종대왕릉이 있고 또 그리고 한글의 도시고 또 인문 도시를 표명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치면서 봤던 이런 그 여주의 그런 이 어떤 이 언어의 생산자로서의 공공기관이 하는 것이 너무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주식 선생하고 우리 남한강가에 얼마 전에 여주시에서 프래카드를 붙였는데 불법 유어 금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어라는 말 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모르실 거예요. 저는 좀 글을 다루고 출판을 했기 때문에 금방 이거 저기 낚시질이나 뭐 투망질이나 이런 거라구나 했는데, 우리 마을에 참 좋은 시인까지도 이 유어를 뭐냐면은 새끼 물고기 치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불법 유어 금지라고 해야 됩니까? 이 한글 도시에서. 그리고 제가 능서면을 갔든지 레포츠 공원, 레포츠 센터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이 지금 농촌은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그 노인 세대고, 그 레포츠 뭐 짐작은 가죠. 레크레이션과 스포츠를 결합한 것 같은데 뭐 딴 데서 하건 말건 이 한글 도시 세종대왕이 있는 여주에서 그렇게 할 아무런 고민 없이 딴 데서 그렇게 하니까 여기도 따서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이 시민 전체에 대한 문해력이라는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지난번에 잠깐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인문도시 세종대왕을 여기다 받들고 있는 여주시라면은 정말 그 학교나 그다음에 관공서나 이런 데서 하나의 공문이라도 프래카트를 하나 달더라도 표를 하나 만들더라도 좀 그런 거를 곰곰이 생각하고, 근데 이게 사실상 일반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이걸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우선 시에서부터라도 그런 약간 그런 거를 좀 우리말을 가급적이면은 찾아서 쉽게 전달하는, 소통하는 할 수 있도록
뭐 공문을 내건 담화문을 내건 그다음에 프래카드를 걸건 뭘 하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그런 약간 뭐 전문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면은 제일 좋겠지만 안 되면은 그 좀 부정기적으로라도 그런 거를 모아서 좀 좋은 뭐 시인들이나 뭐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말 아름다운 우리말을 만들 수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고 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좋아서 여주 와서 살고 뭐 하고 합니다만 한글을 내세우고 인물을 내세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한 여주시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감이 큽니다. 오늘 이 한글 문해력 그 민주주의라는 이런 주제를 놓고 오늘 학술대회를 하는데 오늘 이 학술대회가 좀 단순히 뭐 학술로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한글을 보다 소중하게 오염된 한글을 좀 제대로 된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발제문에 리트러시라는 말을 썼는데 리트러시라는 말을 적당하게 이제 적절하게 보통 번역이 안 되는 용어들을 그렇게 원어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유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바꿔볼 수도 있는 문제 같습니다. 시장님 한번 유념해 주시고요. 예, 그 하신 말씀. 예. 선생님, 정 선생님, 지금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제가 드리라는 건가요? 어떻게 좀 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신지 잘 모르겠어요. 예? 먼저 네. 저에 대한 질문이신 제가 그냥 아니, 좀 제가 질문보담도 아니 바로 여기서 답변을 네, 아니 저기 시장님이 계시니까 시에 우리 한글을 더 아름답게 시에 이렇게 공문서라든지 여러 시에서 우리 시민들한테과 접촉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문서들에서 좀 우리말하고 좀 신경 써서 그런 거를 나올 수 있도록 뭐 이런 제도적이든 무슨 커미티를 하나 만들든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10월 9일 날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주 한글 도시로서의 여주의 좀 확고한 위상을 시정을 통해서 확립해 주시라 이렇게 건의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건 생각 없는 여주시의 정책 좀 우리 한문으로 절대 되지 않은 얘기로 하면 머저리 같다. 그럼 머저리 같은 얘기 좀 하지 마라. 쉬운 언어 좀 써라. 불법 유어 금지가 뭐냐?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닌 한글 도시에서 말이나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좀 생각이 있으려면 제가 말씀드리면 생각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자극이 없다면 생각의 변화는 없다. 그래서 그 자극, 다양한 자극을 오늘 주시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글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해력이 있을 때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이 그걸 가능한 것이 아니냐.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만이 가장 쉬운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좀 죄송합니다만 영어를 좀 써야 되고 좀 한문을 써야 되고 이런 것은 결국에는 문화적 사대주의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말로는 힘 있는 자에게 늘 머리 숙여 살았던 그 흔적은 아니냐. 자기의 줏대와 자존심으로 살지 못하는 그 흔적은 아닌가. 그런 말씀에서 또 선생님 말씀에 좀 더 죄송하다. 그러나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앞으로 저라도
또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 있게 살기 위한 노력을 하겠고 공문서뿐 아니라 그러한 교육들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글쓰기의 어려움이 또 중요성이 필요성이 이런 거에서 더욱 절감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체나 전문가 선생님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뿐 아니라 평생 학습사회이기도 하고 학습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그 말씀드리고요.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반성 네. 많이 하고요. 열심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주 IC 지나서 여주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만나는 큰 사거리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 사거리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코카콜라라는 큰 공장이 있어서 그 사거리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누군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한글 인문도시를 표방하는 여주시 들어가는 입구의 사거리가 코카콜라 사거리가 뭐냐. 근데 그거는 아마 또 쉽게 바꿔지지 않는 어떤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4시 반부터는 발제를 시작해야 되니까 그 한정미 의원님께는 시간은 많이는 못 드리고 잠깐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이런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께 또 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문해력,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드리는 화분의 비유에서 리터러시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화분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토양이 필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식물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릇이 화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 토양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좋은 식물이 잘 자라려면 좋은 토양이 이제 필요한데 이 토양이 우리가 이렇게 문해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굉장히 좋은 정보들, 우리 삶에서 필요한 지혜들 이런 것을 아마 이제 토양이라고 저는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그래서 교양에서부터 전문 지식까지 포함한 다양한 지식들, 또 작게는 가정에서 처음 접하는 부모님의 언어들, 또 문제 해결 방법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이 쓰시는 단어들, 또 우리가 접하는 교과서들, 또 만나는 친구들,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양한 정보를 저는 토양에 이제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토양은 또 지속적으로 영양분도 주어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독서, 또 때로는 좋은 인간관계,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사회에서 인터넷으로 비대면 교육으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또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토양을 새롭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한 여러 가지들이 우리 삶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깊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도 하나의 문해력이다. 또 핸드폰을 다루는 능력도 마찬가지다. 요즘에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것도 우리의 문해력을 높이는 하나의 좋은 기기가 되니 이것들도 다루는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이것들이 정말 옳은지 아니면 오염된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해내는 걸름망의 역할도 문해력의 하나에 포함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그 다음에 학령기를 지나서 평생교육 프로그램까지 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하고 이것을 걸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학교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하지만 밖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김동원 선생님이나 원순식 쌤처럼
밖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행정에서 한번 제시되어야 되고 이것들이 재정적으로 지원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이것이 만약에 잘 토양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 세대는 많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통의 부재, 또 방향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런 토양들이 한번 잘 만들어지면 다음 세대는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게 식물이잖아요. 이 토양을 통해서 여기다가 식물을 심는데 이 식물의 선택권은 저란 말이에요. 나무를 심든 꽃을 심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비유하면 되냐면 다양한 삶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키워야 될지, 또 이것은 리터러시, 문해력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이제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외향적인 영향력인데 아름다운 식물일 수도 있고 또 그냥 평범한 식물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보기 안 좋은 모습에 가시가 있는 식물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큰 의미로 보면 문해력은 곧 우리의 삶이다. 그런데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1분 안으로. 근데 마지막은요, 또 뭐가 있냐면 화분이거든요. 근데 이 화분에 좋은 토양과 식물을 심어요. 근데 이 화분이 거칠면 안 돼요. 이게 깨지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애티튜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외국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의 예절들, 배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화분에 이제 비유가 되는데, 이런 화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대부분 안에 내용물들이 깨지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구멍이 나 있어서 이것을 담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저는 이러한 과정들, 하나의 식물들을 길러가는 건데, 이 내가 아름답게 갖고 있는 이 식물들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정원도 만들지만 공유의 정원도 만들고, 이것이 내 나무를, 내 꽃을 갖다 모아서 숲을 이루어서 그 숲에서 아름답게 향유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이제 행정력과 또 그것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아니는지는 저희 또 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의 정원, 공유의 숲, 그래서 함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저는 이렇게 문해력과 또 더 넓은 확장해서의 생겨진 여러 가지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숲을 함께 가꾸시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짧게 안 하셨습니다. 근데 토양과 화분과 식물의 비유는 빛나는 비유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지금 네. 하셔야 됩니까? 네. 정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마무리 30초 내로. 제가 예. 위에 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은 퇴장하시는 걸로. 네, 그러면 말씀- 제가 여러 선생님들 계셔서 예. 이런 거예요. 여주 시장으로서 이거 올해만 하고 끝난다는 거냐? 또 구성에 대해서 이건 또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더 있던 겁니다. 그래서 장식 선생님께서 뭐 질문하셔도 되고 뭐 그냥 마무리만 하고 가라 그러면 마무리 인사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할까요, 장식 선생님? 지금은 이제 발제를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시장님은 발제를 좀 더 발제하는 걸 보시다가 자연스럽게 퇴장하시면 어떨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얘기는 하나 말씀드리면 자연스럽게 저 제가 바로 발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하겠습니다.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 책배 발제는 순서를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 문해력, 언어가 문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림책이 현대에 와서 굉장히 중요한 문자 구실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그림책 문해력
대한 발제를 책배 여강에서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는 특히 청소년들을 데리고 민주 시민 교육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토닥토닥 도서관의 발제를 그 다음에 이어서 시간 관계상 15분 정도씩만 발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장님 발제 좀 더 들으시겠습니까? 네, 잠깐 듣다가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퇴장하세요라고 말씀드리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퇴장해 주세요. 네, 예, 함께 고맙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책배 여강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순식 선생님, 예, 진행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책배 여강의 원순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림책을 매개로 사람과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리터러시를 또 씁니다. 김한민 이사장님. 네. 네. 예,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책배 여강 그러면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책배 여강은 책을 싣고 가는 배가 여강을 따라서 흐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강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흐르고 함께 흐르기 위해서 가고, 그리고 결국은 여주를 돌아 여주 안에서 책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꿈꾸는 그런 비영리 단체입니다. 네. 앞쪽에 리터러시에 관련된 말씀들은 여러 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곧바로 저희 문화예술 교육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쪽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앞쪽 화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잠깐 하고 싶은데요. 문해력이라고 표현하던, 문식력이라고 표현하던, 리터러시라고 표현하던 이것이 개개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특히 우리 한정미 의원님께서 비유하셨듯이 토양, 척박한 토양에서 살아오신 분들에게 특히 더 중요한 이유는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터러시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그런 언급들은 아마 앞쪽에서 계속 되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나와 세계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자신으로 쓸 수 있고 당신을 당신으로 세울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리터러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책배 여강의 문화예술 교육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하는 그 활동들을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저는 그림책 리터러시라는 말을 붙여봤는데요. 그림책을 통해서 접하는 이야기를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보고 느끼고 내 삶과의 접점을 찾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새로 쓰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그림책 리터러시라고 규정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이전에 제도 교육이나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분들, 지금도 그런 교육과 문화의 테두리 바깥에 계신 분들에게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그림책을 보면서 자신과 관련 있는 지점에 동일시하게 되고 그 경험을 재현을 하게 되고 현재적 시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사진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왼쪽 상단에 있는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는 마을로 들어가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림책 수업을 해요. 그림책을 함께 보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하고, 근데 저기에 지금 등장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3년을 만나신 분들이에요. 3년을 만나시면서 뭐 여러 그 수업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활동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계들을 다 밟으셨는데, 첫 번째 그림은 2년 차 됐을 때 그림이에요. 처음 들어갔을 적에는 저분들 썩 내켜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그림책을 내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애들이야, 이거 이런 걸 우리 보여주고 그래, 다른 데 가서 해,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던 분들이 지금 저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어르신들의 시선을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저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과 저 책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당신들이 훅 들어가 계시거든요. 저 책은 책보라는 책이에요. 저보다는 윗세대 분들이 책가방 대신 이렇게 책을 싸고 도시락을 싸고 해서 둘러매고 다녔던 그런 것을 다룬 이야기인데, 저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학교를 다니신 분도 계시고 대부분 다니지 못하신 분들이고, 그래도 당신들의 이름자는 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책을 보고 당시로 돌아가서 좋은 기억을 더듬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기억을 더듬기도 하고, 그런데 저 자리에서 그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당신들의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긍정하게 되고, 책배 여강에서 하는 그림책 수업, 문화예술 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그런 점들이거든요. 내 삶에 대한 긍정과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나로서 살았는가를 질문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바램들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사진들은 3년 차에 만나서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책을 만들었던 사진이거든요. 왼편 하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그림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주나 하고 옆에서 손 놓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예요. 3년 차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면 마치 2년 차에 그림책에 집중하게 된 것처럼 3년 차에서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당신들이 선택한 당신들의 이야기를 표현해내는 것에 집중하세요. 저희 선생님들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만큼 당신들의 표현하고 싶은 바를, 생각을 당신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내보이는 그런 변화들을 옆에서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서 말씀드린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그림책들을 보면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들께 나온 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고 어렵고, 그런데 이 어머니들이요, 시를 다룬 그림책들을 함께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난구에서 이파리 하나만 따도 시야.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되지, 같이 해야지, 그게 시야 라는 말씀들을 현장에서 그대로 하셨어요.
장석주 선생님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대추 한 알이 달리기까지 수많은 날과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시인데, 그 시를 보시고 그 시간 동안 당신들이 터득한 거를 한마디로 툭 하고 뱉으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콧구멍에 들어가면 못 심그고 콧구멍에 안 들어가면 못 심그고, 모내기를 하는 시기를 이렇게 대추 하나의 크기를 가지고 표현해 내시더라고요. 이거 당신들의 삶이죠. 제가 주로 공동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녹두 영감과 토끼라는 요 옛 이야기는 녹두 농사를 열심히 짓는 영감님네 밭에 토끼들이 엄청 와가지고 많이 뺏어 먹었어요. 그래서 그 토끼를 잡으려고 갖은 애를 다 쓰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읽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알아. 뭘 아느냐면, 참깨밭엔 맹충이, 들깨밭엔 자벌레, 논에는 메뚜기, 고구마밭엔 고라니, 감자밭엔 산돼지. 짐승도 단 거 쓴 거 다 알아.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글을 알지 않아도 당신들의 삶 속에서 알게 된 이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물대기, 천수답으로 농사를 지어야지 되는 어르신들한테는 물싸움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물싸움이라는 그림책을 보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달기머리 사람들이 환감 좀 넘은 노인네가, 할머니가 빨개 벗고 물고에 앉아 있는 거야. 이거보다 더 생생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누가 못 가잖아. 혼자 물을 대려고. 그렇게 아니면 물을 못 대니까. 논에 물 대는 것을 가지고 생겨난 이웃과의 갈등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못 써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들을 하고 나서 다음 해에 같이 그림책을 만들 때 조금 더 심화됩니다. 심화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당신들의 이야기를 책 한 권으로 만들어내셨는데,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한 어머니께서 시를 보니까 전부 다 일꾼을 두고 농사를 짓는데, 나는 하는 일이 하루 5끼 밥을 하는 거다. 아침, 점심, 저녁, 세이세이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를 쓸 때는. 근데 그 다음 해에는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일 잘한 일은 우리 남편이랑 한평생 산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긍정과 부정의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의 일생에 대해서 잘한 일을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에 시로는 오토바이를 말씀을 하셨어요. 오토바이를 잘 타가지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 다음에 이 어머니께서 고르신 당신의 이야기는 삼합리 라이더라는 이름으로 오토바이 탄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에서는 오토바이 잘 탔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처음 오토바이 탈 적에 많이 무서우셨대요. 그런 얘기들이 담겨 있어요. 단편 당신들의 말씀을 하시던 것을 3년차 되었을 적에 이야기로 묶어내는 작업을 하시더니, 그 전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았어 라고. 좋았어. 80 넘어서 이제 이걸 시작하네. 아들 들어와 보더니 누나 동생한테 다 전화하는 거야. 엄마 목도리 뜬다. 밤이 되니 전화가 죄 와. 엄마 뜨개질해?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 기분이 좋았어라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들이 뭘까? 책배여강이 그림책을 들고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제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참여를 앞에서 분과별로 토론회를 하시고 지금 4분과 이 마지막 시간인데 여기에도 열심히 지금 웹상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까 인사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웹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데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배 여강은 지금 발제할 때 들으셨듯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칠곡할매라고 시가 묻고라고 하는 유명한 시집이 있는데 그분들은 글자를 모르셨는데 글자를 배워서 직접 시를 쓰셨어요. 그 시를 이제 시집으로 묶어낸 것이 시가 묻고라는 시집이 칠곡할매들의 시집이 있는데 지금 책배 여강에서 하는 일은 좀 달라요. 이분들한테 문자 해독을 시켜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해 교육의 그처럼 글자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구술을 듣고 그거를 지금 책배 여강은 인문학 도서관 인문학 강사 3분하고 화가 4분, 7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구술을 듣고 그거를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시로도 써드리고 그리고 직접 그림은 또 이분들이 그리시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생각을 문자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또 새로운 시도인 거죠.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은 내 얘기를 누가 이렇게 들어줘.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제로 토닥토닥 도서관의 발제를 듣고 나서 제가 여주 시민의 민주적인 리터러시를 위한 방향이라고 하는 제안을 짧게 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주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열일하고 계시는 토닥토닥 도서관의 김 관장님, 예, 발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그림책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10대 시민들과 함께 민주시민으로 성장한 이야기를 공유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도 앞만 보고 달리다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종문화재단과 여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과 민주시민은 나와 가족, 이웃, 그리고 주변을 살피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민주시민은 나의 가족, 그다음에 같은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감하고 느끼는 세계 시민이 되려고 저희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은 민주시민이 인간 외에 지구의 또 다른 주인들의 입장과 우리의 상관관계도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공유하려는 내용은 토닥에서 10대 시민이 시민에서 민주시민으로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내고 동료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며 지역사회에 스며드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0대 시민들은 토닥에서 책과 만났고 아까 우리 원수식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저희도 그림책 도서관이라 청소년들과 그림책으로 많이 놀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사람과 만납니다. 동료 시민과 만나고 그리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토닥은 저기 김학민 이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발제한 내용 중에 Z세대부터 50+ 세대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정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자꾸 걸러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다듬고 조심스럽게 표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중에는 저희 주중 오전에는 50+ 세대인 시니어 세대들이 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어린이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고요. 주말이 되면 청소년과 청년들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아까 우리 한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의 정원이죠. 네, 다양한 세대가 같이 시간대를 마주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요. 방학이 되면 조금 사정이 달라집니다. 방학 때가 되면
같은 세대, 다른 세대, 연령층도 다양하게 서로 이제 마주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저희는 그 마주치는 일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토닥토닥 공간이에요. 되게 좁고 아담한데요. 그래도 여기에 주말이면 또 방학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100여 명이 들락달락합니다. 요거는 50 플러스 세대가 활동을 마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간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50 플러스 세대가 거기서 연주도 하고 인형극도 하고 인형을 만들고 대본도 쓰고 막 이런 활동을 하시죠. 요 장면은 그렇게 싹 정리하고 나가면 어린이하고 이제 어린이들이 와서 다시 공간을 활용하는데 어떠세요? 요런 모습에서 요런 모습으로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50 플러스 세대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정리를 싹 하고 갔는데 어린이들이 와서 다 어질러놨네? 막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만 정리해? 막 이런 얘기.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이 왜 제자리에 없지?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미세하고 굉장히 조금씩 다른 차이지만 자기네가 노는 방법들 그리고 자기네가 활동하는 영역들에 따라서 공간은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이 좀 많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10대 시민입니다. 10대 시민들이 동아리마다 모습이 조금씩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활동하는 내용들도 달라서 앉아서 노는 모습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워크숍을 같이 합니다. 워크숍을 같이 하는 이유는 10대 시민들이 동아리 워크숍을 함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안는 힘을 여기서 키워줍니다. 또 하나는 주제가 서로 조금씩 엇갈리더라도 합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간에 시간차들이 있어서 서로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관용과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10대) 시민이 모인다고 바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워크숍 때 하고 싶은 활동들 그리고 배우고 싶은 내용들 그리고 나누고 싶은 관심사들을 그림책으로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사회적 독서를 경험합니다. 같은 꿈을 가진 10대 친구들한테 여러 시민들이 힘이 되도록 멘토를 붙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가를 모셔서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토닥토닥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사람과 책을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서로 다른 동아리들과 함께 어우러져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시민성이 생겨납니다. 10대 시민들은 서로 토닥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기본적인 활동을 자연스럽게 참여합니다. 성격과 주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평화와 인권, 기후변화 행동 캠페인, 역사적인 날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죠. 근데 사실은 우리 10대 시민들은 질문과 선택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토닥에서 만나서는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라면 어떻게 하지? 작년 같은 경우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이었잖아요. 애들이 계속 던지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나 독립운동 할 수 있을까? 그때 태어났으면? 이런 질문들. 그러면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에 이상한 점은 없나? 독립운동 하는 게 중요한가? 또는 내가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여기서 말할 수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비슷한 경험이 있으면 나눕니다. 지금 주목하는 열쇠말로 질문을 시작합니다. 저는 민주주의에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를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장면은 저희 중등 동아리 싸댕이 활동하는 장면입니다. 싸댕은 책을 읽고 길거리를 싸돌아다니면서 배우는 길에서 배운다 해서 싸댕입니다. 더 많이 떠들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작은 것에 하는 그런 활동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언어입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토닥에서는 사실은 인권을 생각하는 언어들을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규칙을 만들어내요. 쓰면 되는 언어, 쓰지 않아야 되는 언어, 그 언어들을 걸러내면서 아이들은 사실은 여기서 조그마한 민주주의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는 그 아이들은 자기가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내냐면 나 학원 빠지고 여행 갈래 막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죠. 부모님들은 당황스럽고 토닥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엄마들끼리 서로 살짝 걱정을 합니다. 걔 요즘에 너무 많이 토닥 다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웃고 떠들고 이러면서 성장을 합니다. 싸댕이 활동하는데 가장 큰 덕목이 있어요. 뭐냐면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잘 걸어야 되고 잘 놀아야 됩니다. 저는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덕목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러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냥 시민성이 생깁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한테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으로서 뒤에서 지켜주고 그다음에 어디 가고 싶다고 하면 이끌어주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계속 논의할 게 만드는 장을 마련해 준 것 그거 하나만 저희가 이제 했던 거죠. 이제 10대 시민들은 동료 시민들과 지역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민들과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 다른 동포, 중국 동포, 일본 동포, 동포들과도 만납니다. 10대 시민들은 세계 동료들과 마주하게 되는 이제 자리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존엄하게 대해 주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나아갈 때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토닥의 10대 시민들은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아마 세상 밖으로 나가며 연대하며 활동할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은 그럼 무엇을 하는지 어른들은 뒤에서 그냥 지켜봅니다. 그리고 가끔씩 한마디씩 던져주죠. 망쳐도 괜찮아. 이왕 망치는 김에 한번 제대로 망쳐봐. 이렇게 권해줍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생겨서 자기들끼리 질문을 품고 그리고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10대 시민은 살아있는 놀이 본능으로 재미나게 놀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 노는 것이 바로 시민성이 세워지고 놀이가 삶의 즐거움을 채우면서 다른 삶을 또 창조합니다. 여기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는 또 다른 10대 시민이 있습니다. 밤하늘을 즐기면서 관측하고 놀고 이 활동을 하는 동안만큼은 밖에서 마음껏 놀아도 괜찮다는 약간의 뭐랄까 허락 이런 것들을 받은 그런 거죠. 도서관에서 준비해준 천체만원경 2대를 가지고 밤하늘을 샅샅이 뒤지면서 놉니다. 지금도 도서관 옥상에서 가끔씩 토요일날 저녁 때 되면은 망원경 2대 들고 올라가서 밤새 놉니다. 천문학의 대중화를 꿈꾸며 지식의 공공재임을 선언하는 스타올릭은 코스모스를 몇 년 동안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언제 끝낼지 모르는데 계속 읽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씩 가보지 않은 길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꿈꾸고 그리고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토닥토닥에서는 사회적 독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아리들은 사회적 독서를 합니다.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며 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대답해서 내가 눈길 주지 않았던 그런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던 삶에 대해서 시선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10대 시민들은 동료 시민들과 일상평화, 기후위기, 세계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회 참여형 활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냈던 것들은 이제 책 읽는 경강선을 통해서 저희가 캠페인으로 펼쳐집니다. 요거는 평화 콘서트를 10대 시민들이 기획해서 작가를 모시고 시민들과 만나는 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10대 시민들하고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대 시민이 밖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것들을 일상의 삶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가까운 부모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성장해 나가는 일상이 민주주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10대 시민들은 와서 활동을 하지만 그의 부모님들은 토닥토닥을 잘 모르고 토닥토닥에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10대 시민으로서 작가의 만남을 기획해서 그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동료 시민으로서 바라보는 거죠. 얼마 전 그 그레타 툰베리의 금요일을 함께 읽고 줌으로 전국의 청소년 100명과 만나서 기후위기 행동 대응 캠페인을 온라인으로 펼쳤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사진은 사실은 올해의 사진이 아니라 한 2, 3년 사진을 같이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모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모이다가 또 문 닫으면 못 모이고 이랬었는데 아이들은 줌으로 계속 수업도 듣고 그랬었기 때문에 캠페인을 줌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여주 안에서만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캠페인 기후위기 행동대응 캠페인을 하겠다 하고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사실 여주에 있는 청소년은 한 35% 참여했고요. 전국의 청소년이 나머지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00명과 함께 줌으로 캠페인을 했는데 아이들은 이러면서 연대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연대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건이 최고빠들과 함께 이제 초등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배웠던 것, 그리고 내가 익혔던 것, 내가 사용했던 언어들을 가지고 초등학교 방학 때 들어가서 세계시민 캠프를 열어줍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활동하면서 어린이들은 선배 시민이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합니다. 시간이 지금 굉장히 좀 촉박해서 제가 조금 더 단축시켜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책 읽는 경강선을 통해서 사회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후 캠페인이 조금 더 기억에 남고 아이들이 굉장히 성과를 이루었다고 굉장히 기뻐했던 캠페인입니다. 뭐냐면 책 읽는 경강선에서 일상의 평화를 얘기할 때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명예를 회복하자라는 캠페인을 펼쳤고요. 여주의 평화상을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주 시민의 합의를 거쳐서 한글시장에 평화의 소녀상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용녀 할머니의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올 8월 15일 날 세웠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보면서 오다 가다가 보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잠깐 멈춰서 보고 이거 우리가 했어. 또 가다가 또 보고 이거 먼지 쌓이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다른 데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 훌쩍 커버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평화를 위해서 차별과 혐오를,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상의 평화를 위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10대는 참 10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동물복지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이게 작년 사진이거든요. 롱패딩을 입고 동물복지 캠페인을 벌이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롱패딩에 무수하게 많은 동물 털들이 들어가는 걸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벌릴 수 있을까? 저는 뒤에서 안타까워가지고 야 너네 이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꼭 참았어요. 참고 얘네들은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 뒤에서 한번 지켜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멋진 10대 시민이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평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우리가 동물복지를 얘기하면서 롱패딩을 입고 있었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소비는 좀 줄이자라고 얘기했고요. 착한 소비를 좀 우리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대 시민들이 동료 시민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입시 경쟁 해결 방안 있어요? 또 차별과 혐오 우리 때는 개선될 수 있을까요? 더 나은 지속 가능한 세상을 우리 계속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다가올 미래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를 해요. 나도 잘 모르겠어. 나 그 세상 안 살아봤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10대 시민들한테 희망을 좀 걸어봅니다. 10대 시민을 미래 인적 자원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 앞으로 우리한테 닥쳐오는 미래에 대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전개 나가는 미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동료 시민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놀면서 배우는 민주시민 활동을 했었고요. 직업적 삶이라는 틀에 가두지 않는 시민성을 키웠습니다. 앞으로 10대 시민들은 조금 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 변화의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토닥토닥 도서관이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크기가? 30평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네. 지금 토닥토닥 도서관이 그 공간이 커 보이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 시민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내가 민주화된 삶을 내가 살고 있을 때, 그리고 민주적인 체험을 내가 할 때 민주주의적인 삶을 살게 될 텐데, 아마 토닥토닥 도서관이 역점을 Z세대도 있고 50 플러스도 있고 어린 네, 세대들도 많지만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역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활동을 스스로 이제 기획하고 실천하고 그걸 또 평가하고 다시 이제 새롭게 기획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주 시립도서관이 아니고 민간단체 여주 사람들에서 운영하는 아주 작은 도서관입니다. 시민사회에서 어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확장된 리터러시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여주 시민을 위한 민주적인 리터러시의 방향이라고 해서 몇 가지 토론할 만한 내용들을 제안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멀티리터러시 연구소라고 이름을 썼는데요. 저 말은 여주에 멀티리터러시 연구소가 있는 게 아니고 연구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입니다. 지금 그 옆에 유튜버인데요. 저거를 누르면 나오긴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게 가짜 사나이라고 하는 유튜버인데 공전의 대히트를 기록한 겁니다. 저게 이름은 가짜 사나이인데 저 유튜버에 대한 평가가 뭐 어떻게 나왔냐면, 이름은 가짜인데 진짜네. 예. 저 유튜버가 TV에서 방영된 진짜 사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겁니다. 그런데 가짜 사나이라고 해서 야 대충 이렇게 찍겠지 했는데 정말 저 유튜브를 시청한 사람들이 진짜를 본 거랍니다. 저기서 진짜를 봐서 제가 듣기로는 아마 4천만 뷰 그게 그렇게 달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게 그렇게 인기를 얻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가짜가 많아서, 또 가짜는 아니지만 뭔가 이게 완전히 가짜는 아니지만 꾸며진 것들이 또 너무 많다는 그런 시각들이 많아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 냉소적인 그 관계가
비율이 높은 게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냉소 사회에서도 이 높은 순위에 올라가는데, 이 냉소적인 모습은 그 사회 전체에 대해서 큰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냉소 사회를 신뢰 사회로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한테, 상대방한테 신뢰를 보여주면 상대도 신뢰로 답을 하기 때문에 신뢰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가짜 냉소적인 사회에는 상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법들이 촘촘하게 또 만들어져야 되고 상대를 믿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자본을 낭비하게 되는데, 이 신뢰 사회가 되면은 이 자체로 굉장히 사회적인 큰 자본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뢰 사회로 우리가 바꾸어 가려면 지금 마침 올해 이제 리트러시 그 심포지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차에 여주에서도 이런 냉소 사회를 신뢰 사회로 바꾸기 위한 어떤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 리터러시라든지 미디어 간 변환에 대한 연구를 해본다든지, 그리고 미디어 간의 균형도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미디어는 한쪽으로 너무나 기울어져 있잖아요. 80~90%. 그 균형 잡기도 필요하고, 또 보편적인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자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한두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좀 실천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내서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하나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마침 한글날 기념 심포지엄이기도 해서 보편적인 문화 향유권과 관련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 보편적 문화 향유권과 한글이라고 써놨는데요. 저기 빨갛게 밑줄 쳐놓은 것이 잘 안 보일 겁니다. 저도 안 보이는데 저게 15세기 훈민정음, 어제 훈민정음 그대로예요. 근데 저 빨간 걸로 쓰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쉽게 이겨서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세종께서 한글을 만든 이유는 정말 민주적인, 당시에 민주라는 용어는 없었겠지만 민주적인 임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당시에는 문맹자가 80% 이상이었죠. 한자를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였으니까 백성들한테 문자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한 글자를 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의미고, 그리고 당연히 가졌어야 할 그 권리를 양반들, 한자를 아는 사람들만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등한 거였잖아요. 그거를 보편적인 문화 향유권을 주기 위해서 한글을 만드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세종대왕께서는 15세기에 이런 업적을 쌓으셨는데, 그 세종이 지금 여주에 와서 잠들어 계시고, 그리고 여주는 또 세종의 도시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있는 여주문화재단도 세종을 붙였어요. 그래서 여주 세종문화재단인데, 그런 도시라면은 세종이 만든 한글을 반포한 것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작은 일 정도는 하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면 여주에서는 여주 문화수당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데요. 세종의 애민사상과 한글이 가진 보편적인 문화 향유권을 바탕으로 현재 여주시가 추진해 볼 만한 이런 여주 문화수당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주 문화수당의 개요를 보면은 저기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주 시민이 11만 명 정도 되는데요. 한 사람에게 월 10,000원씩 연간 12만 원의 문화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문화수당이니까 문화와 관련된 모든 일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제가 문화수당을 제한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한번 찾아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문화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나 봤더니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시가 문화수당이 있는데 거기는 로마시 전체 시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로마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만 주는 로마시 청년 문화수당이 있어요. 이탈리아는 그 로마에 대한 그 문화의 자부심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여주도 문화도시로서 상당히 이름을 높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11만 명에 월 10,000원씩이라면 12만 원이고 그걸 단순 계산을 해보면 132억 정도 나옵니다. 132억인데 여주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토탈 총합하면 한 1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1조에 132억이라면 1.3% 정도 되는 1.3% 비율의 돈입니다. 매년 1.3%에서 2%에 해당하는 돈을 여주 시민에게 문화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주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만약에 적극성만 가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그렇다면 여주 문화수당이 과연 그만큼의 여주시 예산의 1%에서 2%를 쓸 만큼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 토론의 주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은 여주 사회 역량으로서의 리터러시라고 썼는데요. 이 작년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왼쪽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저게 여주가 자랑하는 실덕사에 있는 고려시대 전탑인데요. 저 전탑을 찍은 사진이에요. 전탑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약간 기울은 것 같죠? 예, 저 사진을 시각장애인 이용길 씨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여주시에 살고 계시는 시각장애인 이용길 씨가 찍은 사진인데요. 전탑이 그래도 거의 가운데 들어와 있죠. 그 1년 동안 여주대학교에 그 사진학과 교수로 계시는 이태한 교수님이 이제 지도 교수를 맡으셔가지고 여주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진 촬영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복적인 거였죠. 시각장애인이 사진을 찍다니. 근데 이태한 교수는 당연히 찍을 수 있죠. 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고 저기 12월 19일 날, 작년 12월 19일 날 동행사진전이라고 해서 여주 시민회관에서 개최한 사진전의 한 작품입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리터러시라는 것이 사람 간에 또는 사람과 다른 대상들 간에 새로운 다리를 놓는 그 힘이라면 이런 일들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다. 이 시민사회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량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지금 레퍼런스 앤 리서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레퍼런스라는 게 참고한다는 거잖아요. 참고. 이게 지금 토론토 대학의 참고 봉사 책상입니다. 저게. 이 도서관에 이제 사서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 책 안내도 이제 하시긴 하지만 참고 봉사라는 거는 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책을 잘 못 찾거나 또는 원하는 책을 원할 때 권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도서관에 가면은 충분히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책상인데, 저게 여주시에도 도서관들이 많이 있어요. 여주시립 도서관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특히 면 단위에도 도서관이 대부분 지금 건립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 굉장히 많은 도서관에서 저런 창고봉사 책상을 한번 운영해 봤으면 어떨까. 저게 굉장히 중요한, 적어도 사회적인 역량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을 부분 같은데요. 지금 아까 발제를 하신 토닥토닥 도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재원에 또 적은 공간에 작은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창고봉사 책상을 딱 놓고 있지는 않지만 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도 충분히 여주시에서 고민해 볼 만한, 여주시 도서관들에서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저 도서관이 어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좀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주 시민사회 리터러시라고 해서 책배여강 아까 발표했고, 토닥 도서관 발표했고, 그리고 여주 시민사회에 되게 중요한 이 교사 리터러시가 있는데, 이게 15년 이상 교사들이 20명 정도가 모여서 여주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는 왼쪽에 있는 거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은 아이들과 어른들하고 같이 여주시 문화재를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길 따라 이야기 따라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 시민사회, 제가 예로 든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세 분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의 그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주 시민사회의 리터러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이 지원 방안은 좀 어떻게 지원했으면 좋겠을까 하는 그런 것도 토론 주제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30분이 끝나는 시간인데 27분이 됐습니다. 난감한데요. 토론 발제에서 얘기한 것들을 다 지금 토론할 수는 없겠고, 저는 이 문화수당 부분하고 사회적 역량으로서의, 또 사회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주 사회의 민주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어떤, 네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여주 시민들의 보편적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출발선으로서의 여주 문화수당에 대한 제안에 대한 토론. 두 번째는 여주 시민의 사회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한 어떤 시민사회의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방안. 한 이 두 가지 정도로 토론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제를 하는 동안 오래도록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거꾸로 해서 한정미 의원님께 먼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구애받지 말고 토론을 하라고는 했지만 또 너무 끌면 그러니까 한 6시 정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문화수당 말씀하셨는데요. 전체를 보면 1.3%면 여주시 예산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32억을 하루아침에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을 기절시킬 일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미는 아주 좋고요.
또 여주시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게 이제 농민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제 6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한 진통을 많이 겪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번 공론화시킬 필요는 있다.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시면 여주시에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 뭐 의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가서 집행부에 가서 또 담당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한번 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또 이건 문화수당이기 때문에 세종문화재단에서 또 주축을 이루어서 추진해야 될 일인 것도 같고요. 이제 그거는 좀 추후에 차근차근 또 이렇게 그 시민 사회 단체 쪽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로 이제 모아져서 이것이 큰 덩어리가 되어지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이제 사회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시민사회의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조례를 하나 통과시켰는데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계획서가 되면 지금 법적으로는 지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제안서를 주시면 그것이 법적으로는 지금 가능하다. 제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또 그게 여러 가지 여주 시민을 위해서 정말 많은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지금 정치인으로서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게 문화수당 같은 경우는 월 10,000원의 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자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양한 개요에 대한 설명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김학민 이사장님. 저기 그 원 발제를 두 분이 하고 사회자가 얘기하신 거는 보충인 것 같은데 토론을 사회자가 얘기한 걸 가지고 토론을 하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거 크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두 분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만 저 곰곰이 생각했고 이 학술대의 네 번째 섹션이 지역사회의 문해력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이 수당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건 따로 이제 뭐 정말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문화재단에서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두 분 발제한 거에 대해서 뭐 비판적으로 뭐 얘기할 건 없고 저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 원순식 선생님께서 이 활동을 하신 것을 봤더니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문해 그 아까 토양이 이렇게 뭐 좋지 않아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글을 좀 배우지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글을 깨우치는 하고 할 때 우리가 쉽게는 전에 뭐 야학 같은 거가 이제 많이 보이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거기 그 어찌 됐든 간에 자기가 옛날에 그런 문해 교육을 받지 못한 거는 굉장히 그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지만 어찌 됐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다시 그거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주저스럽고 아마 멋쩍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상당히 그 일테면 시와 그림을 가지고 그분들의 감성을 자극해가면서 결국 저는 문해 교육과 문예 교육을 동시에 함으로써 문해 교육의 이런 효과랄까 효과도 높이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문해 교육을 통해서 이 삶을 살러 오면서 이렇게 아주 억눌리고 찌들어 있던 그분들의
순박한 감성을 같이 이끌어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역에서 하는 그 어떤 공장에서 뭐 옛날에 하던 야학의 형태가 아니라 지역 주민, 연세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해 교육이지만 거기다 문해라는 것을 접합시켜 갖고 굉장히 효과를 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쓴 시를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가 또 지금 이를테면은 옛날 이효덕 선생님의 그 학교의 학생들, 어린 학생들, 시골 학생들의 시집을 제가 몇십 년 만에 다시 읽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상당히 정말 이 세태에 그냥 달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을 보고 정말 슬며시 웃기도 하고, 아 정말 이 순수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그런 세파의 거짓이라든지 이런 걸 이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원순식 선생님은 이제 대상이 노인이셨고요. 또 두 분의 발제자에 이제 한 분은 또 10대 청소년을 하셨네요. 근데 아까 뭐 30평의 도서관이라는 거는 우리 전통적인 도서관의 의미로 봤을 때는 도서관이라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도서관 할 때는 소장, 도서수 뭐 이런 걸 가지고서는 많이 따지고, 그 다음에 책을 빌려주고 돌려받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전통의 고정관념이죠. 이제 그 고정관념을 바로 그 작은 규모의 넉넉하지 않은 어떤 물적 토대 이런 것을 좀 극복하는 방식으로 그런 학생들, 젊은 학생들의 그런 그 집단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또 이 좀 우파 쪽에서는 뭐 정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게 신사숙녀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식과 최소한도 살아가는데 애절과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이런 성인으로 만들어나는 게 민주 시민 교육이지, 자꾸만 뭐 독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우리가 민주주의를 애썼던 우리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에 대입해서 민주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하면은 오해도 사고 하니까 좀 그런 면에서 어린 학생들, 10대 학생들을 그런 집단 활동, 또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또 자기들끼리 의견을 이제 모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이 사회 공동체로서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춰야 될 것을 배워갔다는 의미에서 도서관에서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거지만 여주의 작은 토닥토닥이라는 도서관에서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새롭게 또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기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는 뭐 저기 좋은 언젠가 얘기해야 되고, 정말 그 인문도시라고 여주시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고 한다면은 그에 걸맞는 문화를 이렇게 좀 전 시민들이 같이 누리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논의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2000년 전에 1997년에 경기문화재단에 들어가서 문화예술, 경기도의 문화예술 사업을 총괄했는데요. 그때 바로 그 개념을 세웠습니다. 즉 뭐냐면은 그 문화예술 복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도 걷고 국민을 시켜갖고 세금도 걷고 뭐하고 한다면 국가는 국민한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조건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복지, 그때는 IMF가 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졌기 때문에 문화예술 이 분야에서도 성과주의였었어요. 이거 연극을 했는데 사람이 몇 명 들어와서 수입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좋은 문화예술을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돈 안 내고 돈에 관계없이 이런 개념을 해갖고 도의회 시의회 가도 맨날 국회에서도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1억이 들어와서 무슨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들어왔는데 사람이 몇 명 들어왔고 거기서 수입이 얼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바로 문화복지라는 개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장주식 선생님이 좀 더 발전된 좀 이런 걸 가지고 좀 논리를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다음에 그 문화예술 복지라는 차원에서 한번 이런 학술대회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또 지금 주제가 문해력, 민주적인 문해력인데 아까 한정미 의원께서도 그 토양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수당도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문자만 익히고 해석하고 읽고 이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확장된 문화 전체를 향유해야 되는 권리라고 봤을 때 그러한 어떤 토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원수직 선생님. 예. 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렇게 책배여강에서 하는 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에는 꼭 문자를 익히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주시에 문해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정말 한글 교육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성과들을 가을이면은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책배여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꼭 글이어야지 되는가? 문자여야지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아까 발표했던 그 내용 중에 자기 결정권이라는 부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주류가 되는 어떤 기준, 그것이 권력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해체할 수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자가 지닌 많은 미덕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늘 살아왔었고 표현해왔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근데 그 부분들을 인정받지 못했던 어르신들을 괜찮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싶은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고요. 어르신들을 만났을 적에 이거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은 나 못하는데 당신 이름 그리시거든요. 그리시면서도 너무 못해라고 하지만 저희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살짝 귀에다 말씀하십니다. 난 글 못 쓰는데. 그러면은 괜찮아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써드릴게요. 라고 접근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자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 이전의 시대와는 또 다른 이미지의 시대에 접어든 상태에서 이것이 더 고차원적인 그 통제의 수단이 될지, 아니면 정말 모든 사람에게 개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민주적인 기회가 될지라는 거는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문자 세대예요. 그리고 문자를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하긴 하지만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저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된 거였거든요.
그 부분을 나눠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조금 더 부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자기 결정권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데 아마 원순식 쌤은 이 진정한 어떤 문해력은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옳은 방향이고 그렇게 또 해나가고 계시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자, 김 관장님. 예. 저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문화수당이 이제 보편적으로 지급이 되면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학민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뭐 문화예술 여행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사실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문화들은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집중해서 좀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화를 내가 접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화수당에 의해서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민주적인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도서관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아까 우리 김학민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책을 빌리러 그냥 대출만 하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은 책을 대출하는 친구들은 책만 대출하고 가요. 그런데 활동하는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적 이슈가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선생님 저거 맞아요? 저거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50+ 세대도 와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막 이슈가 터지면 저 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연령 세대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하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시 시간을 넘겨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왜냐하면 늘 토론을 하고 나면 숙제가 남는 법이라 이번에도 연구해야 될 과제들이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주시 지역 사회의 문해력 4분과 이 토론 발제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본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열띤 토론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참 공부가 많이 됐고요. 또 여주시가 더욱더 발전하는 한글 도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번 학술 대회를 주관해 주신 여주 세종문화재단 김진호 이사장님의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띤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계획을 같이 계획을 해주신 박본선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문해력과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들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좀 더 확장해서 국제 심포지엄 정도는 한번 계획을 해볼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많은 기대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2020 한글날 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2020년 한글날 학술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